B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토론 분석 보는 재미가 대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했어요, 실제. 원래 이제 대선쯤 되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리 분석 하거든요. 별로 맞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근데 이번에는 소장님이 토론회에서 이런 장면 나온다잉? 이렇게 한다잉? 다 나왔어. 어떡하면 좋아. 박수! 자, 소장님도 깜짝 놀라셨죠? 내가 이렇게. 아니,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소장님이 예측이 정말 토론회에서 어떤 장면으로 연출되는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토론 이제 가볼까요? 마지막 토론도 소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장면도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소장님 방송 보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 토론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한 500만 명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께도 제가 좀 질문 드리겠는데 작년에 산재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글쎄 숫자는 뭐 정확히 그러니까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정도는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봤는데 한 2,000명 네. 돌아가셨거든요. 대조적이죠. 이재명 후보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든 아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주 깔끔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넘어갔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른다 그래 놓고 뭔가 대답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또. 그렇죠. 우물우물우물. 네. 그러다가 뭐 자료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심리적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를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처벌 공포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한 대 맞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어떤 카페에서 토론회 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려운 질문에도 술술 답변을 잘 하신다는 평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면 되죠. 모른다고 뭐 때리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딱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처벌 공포가 자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둘 다 있어요. 사랑 상실 공포도 있고 처벌 공포도 있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하다는데 들키면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그렇죠. 날 싫어할 거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 이상이죠. 뭐 혼날 거다. 그 순간 무서워지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사랑 상실 공포가 있을 때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사랑 상실입니까? 사람. 사랑이죠. 사랑. 사랑. 러브. 예, 이런. 윤석열 후보가 요것 때문에 토론에서 굉장히 고전해요. 모르는 걸 빨리 모른다고 인정을 안 하다가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식하게 보일까봐 공부는 했다. 그렇죠. 자꾸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숫자를 떠올리려고 하잖아. 네, 맞아요.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일본말로 겐또라고 하는데. 겐또를 때려보려고 막 하잖아. 요거, 심상준 후보가 내버려뒀으면 숫자 하나 나왔어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안철수 후보랑 얘기할 때 나왔었거든요. 청약 점수. 몇 점이냐 그러니까, 때려 맞췄잖아요.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뭐, 때려 심상준 맞추고. 후보가 자기 할 말이 급해가지고, 이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넘어온다, 저거. 나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아무 숫자나 했을 텐데. 네. 보다는 형평, 공평함 이것이 저는 더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제 발언 순서가 된 것 같기도 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 키 큰 사람한테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야, 이거, 야, 박수! 야 저게 이재명의 진가라고. 맞습니다. 저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그림 인터넷에서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던 그림인데, 요걸로 딱 때리면 답을 못 할걸? 예. 그 끝판왕 같은 걸 들고 온 거거든요? 야 이재명 후보는 사고방식이 이 모범생과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어쨌든 가짜 모범생과란 말이죠. 윤석열 후보처럼. 딱 틀에 박힌 사고만 하거든요. 저 그림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 혁신적 사고 이런 걸 한 틀을 깨는 사고. 저도 저거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순식간에. 하지만 저 의자 만드는 돈은 키 큰 사람이 다 냈다면, 예.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순간적으로 설득되는 데다가 담장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야, 완벽한 답변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야, 창의성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답변이죠. 잘했어. 저 장면에 순간적으로 감탄하지 않은 사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다른 예산 잘라서 해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방해를 하시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라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저는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 300만 원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실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 여름부터 해온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10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 심리를 분석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윤석열 후보는 자기 감정도 잘 못 읽는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질문. 그때 기분이 어땠냐? 예. 네 마음이 뭐냐? 이 질문을 답을 못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네 마음이 뭐냐?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듣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한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런 질문에는 절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진짜로 자영업자에 대해 감정이입을 했으면 그 감정은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유리하다고 생각을 선택했지 자기 마음은 상관이 없다 보니까 당신 마음이 뭐요? 그러니까 글쎄 그때그때 유리한 걸 택해. 이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자기 감정에 굉장히 둔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고 계속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걸 알고 질문을 하셨는지 윤석열 후보가 대답 못할 거라는 걸 혹은 윤석열도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자기 마음 정도는 얘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거죠. 이때도 반대 방향을 보죠. 네. 윤석열 후보는 항상 일관되게 골라하면 반대 방향을 봐요. 제가 그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한 266조 정도 되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복지가 한 100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추계를 안 근거도 해보셨어요.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자료를 후보님이 내셔야지 왜 그런 저더러 내라고 합니까? 자료 없이 그냥 와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고 노인 자살률도 너무 높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하는데요.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은데
저 뒷부분에 흐흐흐 하는 이재명 후보 웃는 소리가 나와요.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막 논박하는데 그걸 지켜보다가 웃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근데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너무 웃긴 거죠. 야, 웃음을 하고 바로 자기 질문 말할 차이가 되니까 엄중한 얼굴로 해야 되는데 웃음기가 계속.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쨌든 감정 표현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얼굴 표정이 막 자꾸 바뀌고. 뭐 울기도 잘 울잖아요. 예. 상대원 연설에서는 계속 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웃음을 못 참는 거죠. 윤석열 후보하고 그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예.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드러내요. 있는 그대로.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도 좀 보고 국감장에서도 이제 웃고 그러다가 이제 손해를 좀 보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자기 속을 이렇게 숨기는 걸 잘 못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왜 지난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다 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으니까 뭐요?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시죠? 과연 의총을 통과할 것인가? 저는 그게 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뭐 의총이 언제든지 이렇게 모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서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믿으실 것 같고요. 심 후보님도 어차피 심 후보님은 이미 제안하신 거니까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 후보님은 좀 어려우시겠죠? 지금 질문한 거를 제가 막 못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한테. 네? 제가 질문한 거예요. 네네. 못 들으셨군요. 네. 안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은 남 하는 얘기 다 듣고 있다. 다 뭐라 듣죠. 그러나 다음 대본, 다음 질문할 거리 그거 쳐다보느라 네, 네. 남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구경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웃기다. 다 듣고 있어. 네. 큰 차이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의 반응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휴머니즘 즘자가 같잖아요. 즘자. 네, 네. 두 개 같아요. 니즘.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근데 이거는 윤 후보님, 당신 아버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페미니즘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아는 체는 해야 되겠고 그 순간 윤석열은 병렬식 화법을 쓰는 거죠. 단어 연상. 니즘이 나왔잖아요. 니즘자 들어간 걸 떠오른 거예요. 휴머니즘. 거기서 샤머니즘 떠올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답변을 굉장히 자주 하죠. 간단하고 구체적인 걸 물어봐도 포괄적으로 대답하는 거. 그렇죠. 예,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헌법에 기초해서 이런 식으로. 누구라도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화가 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만 한 말이죠. 예, 하나만 한 말이고. 항상 하나만 한 말을 해요. 예. 저것도 화제가 됐죠. 네. 화제가 됐습니다. 예. 저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차 피해자 문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김지은 씨 피해자로부터 저희가 그 확인을 모두를 찾을 해서 수는 없어요. 조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지 그 마세요. 다음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심상정보가 왜 안 알려줄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전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 이재명 후보 알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알려줘야죠. 이번에도 안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찾아라. 네, 심상정 후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정의 실현이다. 시정하고 싶다. 이 의도였다면 전 당연히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걸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는 행동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실제로 있다면 네네. 그냥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계속 네. 비판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만에 하나 실제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알려줘서 나가게 하게 만들면 네. 오히려 문제가 해소되는 거니까 예리하신 지적이었어요. 알아야 국민들도 정확히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제가 질문은 지금 안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아니, 가능한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잠시만요. 아니, 다른 거 잠시만요. 심상정 후보님. 네. 답변 기회를 단문 안 주고 막 단답형도 하시고 괜찮은데 가능하면 답변을 요구하실 때 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아니, 주시면. 지금은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네.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아까 그게 제가 왜 질문을 질문 주신 여러 게 차례 아닙니까?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럼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아까도? 잠시만요. 전체 통틀어서 윤석열 후보가 제일 웃겼던 장면이 이게 자, 심상정 후보가 1차부터 답변 기회를 잘 안 줘요. 주장과 질문을 애매하게 섞어가지고 네네네. 들으면 질문 같은데 답하면 질문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무죄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무죄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거기서 힘받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권위주의적 성격이기 때문에 등에 권위자 없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토론회에서 권위자는 사회자입니다. 사회자가 심상정 후보한테 뭐라고 하니까 신났어요. 아, 권위자가 내 등에 있다. 그러니까 같이 막 뭐라 하는 거죠. 아, 권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네, 권위를 등에 업은 순간 힘이,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투지가 불타오르는 거죠. 부지를 당한 거 복수한 거죠. 그렇죠. 자기도 당한 거 그동안 참고 있다가. 아빠가 내 편이야! 이거 웃긴 장면이었어요. 자,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김당 그 참모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봤으면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잖아요. 한다 그러지. 아니, 그냥 한마디로 합시다! 네. 그럼 되거든요. 그랬다면 사실 이재명 후보로서 상당히 뻘쭘해져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이재명의 스피치를 읽으셨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공세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절대로 예스라고 안 한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저기서 차분하게 생각할 줄 알았다면 대답하고 나중에 쌩까면 된다. 네. 아니, 저는 한두 번 있다가 당연히 합시다! 이럴 줄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 특검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사람. 네네네. 어려운 답이 아니잖아. 그렇죠. 갸우뚱하게 돼요. 맞습니다. 당연히. 막판에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건데,
윤석열 후보는 당황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덤비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꿈쩍도 안 해요.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두려움이 더 가중되고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재명 후보가 일찍 했다면 그 다음 토론에 나와서는 의원을 받아서 하겠다. 근데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부동층 공략의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이게. 일단 전략 자체가 잘못됐어요. 윤석열 쪽에. 네네. 다 캠프에서 오케이 하고 나온 거란 말이야. 부동층은 이 폭력성, 거칠고, 품격 없고, 예의 없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부동층이 전반적으로 약보수층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이런 한마디 귀에 확 꽂혀요. 네. 그 품격 없으면 정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이재명 후보도 절로 들어가는 건 안 좋죠. 안 좋은데, 대책을 해서 본전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부동층한테,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나쁜 답변이에요. 다른 내용은 다 사라지고, 아, 씨발. 아직 표를 결정하지 못한 노년층이 있다고 쳐봐요. 윤석열한테 표를 줄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무식해 보였거든요, 그동안. 네. 그래서 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거 보세요. 아, 저 새끼 씨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부동층 중에 약보수층은 투표를 안 해요. 저렇게 되면. 윤석열한테 표를 줄 이유를 찾고 있었단 말이지. 1%는 잃었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장면이죠. 이재명 후보가 또 대장동에 대해서 이거저거 해명하면 그건 잘못한 건데. 그렇죠. 그냥 한 방에 이걸로 그러니까요. 승부를 본 거죠. 굉장히 되치기는 그 가운데선 잘했어요. 네. 뒤가 없잖아, 이제. 특검으로 던졌는데 윤석열 후보 그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0.5 마이너스고 여기 맞습니다. 0.5 플러스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대답을 안 하네. 그러게요. 요 소장님이 예상했었던 예.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면 이 사람이 판단 능력을 잃고 그렇죠. 패닉 상태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 공포 네네. 정말로 특검을 하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무의식적 판단이죠. 무의식적인 그런 잠재의식이 있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거기를 회피해서 그렇죠. 떠도는 거거든 막 이렇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순간적인 이때 생각을 한 거고 또 당황하면 윤석열 후보가 사고를 못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무조건 잡아떼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도망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나올 줄 몰랐어요, 전. 뭐 사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된 장면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보고 윤석열 후보는 앞이나 반대편을 봤잖아요. 예.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봤나 봐. 이거 보세요. 아, 재밌다. 사실 토론회에 들어올 때 단일화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토론회 들어오는데 넥타이를 보면서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기 뜻을 드러낼 상징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넥타이 많이 쓰잖아요. 저 넥타이 보면서 야 이거 수상한데? 이거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사전투표 하루 전날 그런 세상에 바보도 있나? 요 얘기는 유시민 이사장하고 해야 되겠다.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이거 사실이 아닌 공약을 주신 얘기를 거 아닙니까? 후보님 사실이 아닌 가만히 얘기를 계세요? 합니까? 그건 경찰이 한 네, 가만히 일이에요. 계세요? 경찰이 네. 시장이 시킨 걸 합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씀,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거 아닌가요? 야, 이게 진짜 비열했어. 비열하죠. 자기 주도권 2명한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 무섭고 안철수 후보를 이제 이용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질문한 게 아니죠.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를 동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비열하다 이런 걸 떠나서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화를 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를 도구화시킨 거거든요. 이용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건 학대라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봅니다. 이야, 예리하다. 아이를 부모가 도구화하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그러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를 학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화를 내야죠, 당연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제 그걸 묵묵하게 참고 듣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대접을 받을까. 윤석열 후보한테. 하나의 상징적 장면 아니냐. 예리하다. 박수. 마지막이나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지요.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언제나 고민합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못 입어본 교복 때문에 무상교복 정책 시작했고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을 먹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 과일 공급 사업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정치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통합 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 후보님, 심 후보님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내각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제 1분 30초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이상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앞에 대장동 공방을 정리해 주잖아요. 아까 보셨죠? 준비한 거에다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편집한 거군요. 그렇죠. 바로 들어간 거죠. 국민들한테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대장동 건에 대해서 아까 봤듯이 특검을 안 받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됐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정치를 왜 하는가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들으셨는지 아니면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음해 정치 반대한다. 정책 경쟁 정치를 하자. 그 다음에 자기의 강점도 은근히 부각시킵니다. 실적, 실천으로 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통합정부 제안도 들어가죠. 정치교체, 정치개혁, 의지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결심과 포부를 얘기하면서 끝냅니다. 1분 30초의 아주 전형적인 명연설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명해석이었고요. 오늘 유난히 더 날카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소장님 파리로 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